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제일 마지막 회에는 뭐 해야지 우리가 모두 안심하죠? 결혼을 해야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드디어 만족하지. 20세기에는 로맨스가 왜 결혼하고 붙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사회윤리학하는 백세용입니다. 앤토니 기든스라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현대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사랑을 사회학적으로 세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네. 하나는 passionate love. 열정적, 그렇죠. 열정적 사랑.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케미 통한다 그러죠. 케미스트리가 통한다. 내가 유난히 끌리는 그런 타입이 있는 거죠. 있어요.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동화하여서 패션. 내 안에 열정이 생기는 것, 그 열정적 사랑. 한글로는 열정적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던데 이런 상황이 압도적이었던 인류 문명사에서 압도적이었던 시대가 있어요.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16세기. 16세기 너무 가셨어요. 수렵 채집사회. 아, 수렵 채집사회. 다시 말해서 열정적으로 봤어. 끌렸어. 같이 동굴로 가.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바이. 압도적으로 성적 사랑이에요. 거의 뭐 동물 느낌으로. 예, 그 동물적으로 말하자면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 사랑인 거죠. 기든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도가 그렇게 확립되지 않았을 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 그럴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동물적인 감정만 표현하면서 살 수도 욕구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이때 윤리라는 건 사실 거의 들어올 여지가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패션은 있죠. 근데 여기에 아까 16세기 짚어주셨는데 16세기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 두 번째 사랑의 그 이름이 로맨틱 러브예요. 내가 좋아하는. 로맨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16세기가 서양에서 로맨틱 러브의 피크였거든요. 로맨틱 러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첫 번째 특징은 only you에 있어요. 너밖에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12세기 궁정, 유럽의 궁정 문화에서 시작했대요. 왜냐면 그 당시의 제도는 진짜 강한 제도가 신분제. 신분제의 결혼은 사랑 따라 할까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신분 따라 가거든요. 내가 결정 못 해요. 아무리 인간이 유한한 자유여도 내가 내 파트너를 결정할 수 없어요. 막 태어나 봤더니 이미 저 집 가문에 누구랑 다 정해져 있고 인간에겐 패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막 그 대안이 되는 뭔가를 찾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16세기 유럽의 12세기 유럽의 궁정이라면 기독교적인 어떤 바탕이 쫙 깔려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들어진 나름의 문화적 특성이 뭔가 하면 비록 혼 외의 감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헌신이야. 이거는 막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주신 단 하나만의 사랑이야. 이런 방식의 기독교적인 포장이 되는데 대신에 들키면 끝장이죠. 예, 그냥 들키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절절한 사랑이죠. 근데 이게 결혼과 결부가 되어서 우리가 보통 로맨틱 러브의 가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제일 마지막 회에는 뭐 해야지 우리가 모두 안심하죠? 결혼을 해야지 안심하잖아요. 예, 모든 드라마의 엔딩은 결혼을 해야지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드디어 만족하지. 예. 이것도 일종의 문화적 감정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느덧 이 로맨스가 결혼으로 가는 바로 그런 지점까지를 살고 있는 20세기 문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럼 20세기에는 로맨스가 왜 결혼하고 붙을 수 있었을까요? 신분제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도가 없어지면 즉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고 그대로 풀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제 자유가 제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나는 내가 원하는 타입대로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다만 동굴로 안 간 이유는 이미 확립된 제도라는 것은 인간 문명이 참 신기한 게 뒤로는 안 가요. 그래서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가족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도가 가족 제도도 제도가 붙죠. 핵가정인 경우에 이 로맨틱하게 두 분 사랑하셨고 결혼이 가능했고 그렇게 결혼해서 또 결실로서의 아이들을 낳으셨고 그리고 정말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여전히 오은이 이유는 남아 있어요. 그 감정은 왜냐면 로맨스를 통과했으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쳐다보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 륜자가 윤리윤자거든요. 그러니까 불륜, 공동체에 사는 법칙이 아니다. 이거 불륜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로맨틱 러브가 만들어 놓은 예. 결혼과 결부되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관료로 주로 앉는 사람들이 아버지시다 보니까 이제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예. 아버지들 출근하신 동안에 옛날에 전통사회에서 마을에서 키워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엄마가 없어도 애들이 대충 커요, 안전하게. 근데 현대사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핵가족 위주고 아파트 살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 출근하시면 애는 누가 봐요? 어머니께서 엄마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맨틱한 러브가 결혼하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생겨난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특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업주부라고 불러요. 전업주부. 전업주부. 여러분 전업주부가 막 인류 문명사에서 쭉 있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20세기에 와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통사회는 어느 여성도 전업으로 주부인 적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특수하게 나타난 직업군? 일종의 삶의 방식인 군이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전업주부 군이 생기고 나니까 이때부터 여성성은 전업으로 주부하기에 좋은 품성들만을 강조하고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하는 품성? 그거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20세기에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지금 우리 상황은 너무 상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등장한 세 번째 사랑의 종류가 있으니 confluent love. flow라는 건 흘러간다는 뜻이거든요. 강을 보면요. 왜 강은 지류들이 많죠. 네. 강줄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합류하잖아요. 네. 지류들이 이렇게. 근데 그러면 계속 쭉 끝까지 가요? 뭐 가다 보면 또 다시 이렇게 가다가 또 하나는 또 절로 가고 하나 또 이렇게 빠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류하는 동안만 하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아, 그때만. 그 동안만. 그 당시만. 그 동안만. 이전에는 이 전업주부들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이러다 합류했잖아요. 네. 둘이 진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누가 자신의 길을 접을까요? 여성. 예, 여성이 자신의 합류의 지점을 바꿔서 가장 올인을 해버려. 남편의 그 합류 지점을 따라가죠. 이동. 요건 20세기형 로맨틱 결혼. 근데 21세기형 사랑은 합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젠 여자도 관료거든요. 그렇죠. 여자가 자기를 접고 남자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은 개인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고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크다. 바로 그거예요. 리스크가 크다. 행여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이 사람은 그거로 봤어요. 왜냐하면 합류적 사랑은 언제든지 뭘 생각하는 사랑이죠? 내 갈 길. 내 갈 길을 생각하는 사랑이거든요. 이 근데- 근데 원하지 않다. 근데 아이가 있으면 딱 할때 헤어지기가 좀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합류적 사랑의 경우에는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